예, 다음은 후보자로부터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윤호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회 일정으로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청문회를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년 전 이즈음 제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원회에서 법무부의 탈검찰화 그리고 공비처 유사의 상설특검제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민정수석 내정자인 문재인 변호사님께도 같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후 지금 이 자리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받아 청문회에 임하게 된 점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치패설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자가 하신 말씀인데요. 부드러움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취지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겸허한 자세로 청문회에 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호중 법사위원장님, 기재위에서 함께 2년간 일했습니다. 우리 김도읍 간사님, 법사위를 같이 시작했습니다. 백혜련 간사님, 송기현 전 간사님, 참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장재원 의원님, 수도 없이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밖에 여러 의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얼굴도 붉히기도 하고 언쟁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화를 중단한 적은 없습니다. 오늘 이 청문회를 기화로 여야 간에 정말로 깊은 대화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법사위원님 여러분, 공존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파스칼은 피레네 산맥 이쪽에서는 정의이나 다른 쪽에서는 불이다라고 일갈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정의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과 방향은 다 다릅니다. 우리 사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존의 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의 보호, 적법 절차, 토론을 통해서 다다를 수 있는 결론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저는 공존의 정의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은 우리 검사들이 국민의 진정한 인권 보호관으로 거듭 태어날 때 비로소 마침표를 찍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25일간 참 길고 긴 사전 검증을 받았습니다. 인사청문단에 파견된 우리 검사들은 제가 생각한 검사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분들이 일선 수사 검사로 나갈 때 또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문제는 업무, 즉 일이었습니다. 본디 그러한 검사는 없습니다. 우리 검사들이 취급하는 업무의 성격을 바꾸지 않고서는 검찰개혁도 요원하고 검찰의 조직 문화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인권의 보호, 적법 절차, 그리고 사법적 통제로 그것이 검사들 가슴 하나하나에 안착할 때 저는 진정한 의미의 검찰개혁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윤호중 법사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법사위원님 여러분,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이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원로 변호사님 및 여러 분야에 근무하시는 여러 변호사님 그룹들을 만나 뵈었습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면 참으로 좋은 법무행정을 혁신할 좋은 영감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러한 소통의 자세는 제가 취임한다면 검찰의 간부는 넘어서 우리 평검사들과 직접 대화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검사들과 함께 검찰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법무부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검찰의 사업만을 다루지 않습니다. 민법, 형법, 상법과 같은 기본 법제는 우리 법무부의 주관 사항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타 법제도 다른 부처의 자문에 응합니다. 범죄 예방과 교정, 출입국 관리와 외국인 정책까지 모두 하나 민생과 떨어져 있는 게 없습니다.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30%가 1인 가구라고 합니다. 청년층의 1인 가구는 급증 추세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법상의 가족의 개념은 혈연과 혼인에 의해서만 만들어져 있습니다. 1인 가구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들이 차별받고 있지 않는지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우리 국회는, 우리 정부는 많은 아동보호 정책들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정인양 사건같이 아동학대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면 법무부에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한 기구를 만들어서 정말로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마음껏 잘 자랄 수 있는 그러한 토양을 만들겠다고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윤호중 법사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법사위원님 여러분, 22여 년 전 제가 시작했고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추진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완성해가는 이 검찰개혁의 과정에 제가 작은 미랄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점이 참으로 가슴 뛰고 과분합니다. 부족한 제가 지금 만들어진 검찰 제도를, 개혁 제도를 안착시키고 검찰의 조직 문화를 개선하며 법무행정을 혁신을 그 길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영광이고 가슴 뿌듯한 일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가 부족하더라도 가르쳐 주시고 또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여야를 넘어서 위원님들과 함께 머리 맞대고 소통하고, 그래서 이제 검찰개혁이 이 나라의 큰 좌표로서 안착이 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7분입니다.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청문회는 많은 국민들께서 시청하고 계십니다.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면 방송으로 그 내용이 국민들께 전달되지 않아서 불편을 드리게 됩니다. 따라서 시간 안에 질의를 마쳐주시기 바라고요. 또 답변하시는 후보자께서도 질의 시간 안에 답변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답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위원장에게 발언 기회를 요청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포된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장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 요구입니까? 네, 윤한홍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박근배 후보자님, 그 자료 관련해서 조금 미흡해서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촉구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우리 법무법인 명경 있죠? 명경. 우리 후보자께서 출자한 법무법인인데 제가 자료 요구했던 것은 거기 수입 내역 주실 수 있는지를 내가 요청을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 후보자 동생이 사무장으로 있기 때문에 그 동생이 그동안 받은 총 급여, 월급이라든지 급여 내역,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매출 중에서 그 현금 매출하고 신용카드 매출 그 부분을 좀 구분해서 좀 제출해라 이렇게 했는데, 법무부 답변이 법무부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그 법무부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죠, 당연히. 좀 뭐
여기 뭐 인사청문회를 좀 우습게 아는 느낌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당연히 후보자가 갖고 있는 자료겠죠. 후보자가 갖고 있는 자료인데 법무부에서 서면으로 답이 법무부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다. 법무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법무부에 누가 답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법무부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다. 나는 그게 우리 위원장님 주의를 좀 주셔야 될 사안 같아요. 예? 후보자에게 자료 요구를 한 사항인데 그 너무나 당연한 거를 그렇게 지금 답변한 게 나는 이해가 안 되고 이걸 우리 후보자님 주실 수 있는 자료입니까? 못 주는 자료입니까? 여기서 간단하게 자료 오늘 중으로 주실 수 있는지 답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관리 소지하고 있지 않고요. 저는 법무법인 대전 명경의 대표 변호사를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 여러 의혹을 말씀하시니 증인으로 채택해도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수입 내역이나 동생의 총급여는 이따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거고요. 또 매출 이것은 법무법인 명경 측에 제가 본인이 사실상 경영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배당도 받은 적이 없는데 이것을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물어보고 나중에 제가 네, 질의할 그래도- 때까지 그 수입 내역이라든지 동생 사무장, 네. 사무장 월급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나중에 다시 한번 본 질의할 때 그 전에 이 자료 관련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챙겨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사장님. 네, 박주민 의원님. 예. 이게 지금 후보자님이 낼 수 있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뭐 법무부나 대검 쪽과 좀 협의를 하셔서 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는 그 아이폰 잠금 해제 기술을 갖고 있는 셀레브레이트사와 2018년도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서 그 뒤로 이제 그 계약에 기초해서 뭐 아이폰의 비밀번호를 해제하는 등의 수사를 진행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2018년 이후에도 아이폰이 새 기종들이 나왔기 때문에 2018년에 체결한 계약으로는 최신 기종들의 암호를 해제할 수가 없다라는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그 이후에 그러니까 2018년 이후에 혹시 셀레브레이트사와 관련된 계약을 업데이트한 바가 있는지 그것을 좀 확인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후보자께서 뭐 법무부 쪽에 협조를 좀 구하시든지 아니면 여기 파견돼 계신 검사분들이 대검과 좀 소통을 해서 확인해 주시는 방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 제출 요구를 이제 후보자에게 하시는데요. 후보자와 관련된 자료라 할지라도 자료 제출 요구는 이 기관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법무부에만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기타 기관에 후원의 후보자 검증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가 필요하다 하면 그것을 요청하시게 돼 있는 겁니다. 후보자가 직접 요청을 받고 후보자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저 자료 제출 요구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네, 백혜련 의원님. 네. 어제 그 국민의힘 쪽에서 국민청문회라는 이름으로 그 셀프 청문회를 하고 후보자에 대해서 부적격이다 이런 의견을 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식 청문회라는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셀프 청문회를 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회의 존재 이유는 후보자의 정말 그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정식 자리를 놔두고 이미 어떤 판단을 내리고 이 자리에 온다고 한다면 인사청문회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나왔던 그 증인들의 면면을 보면은
김소연 전 시의원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불기소 그리고 고법의 재정 신청 기각,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까지 있었던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3심을 모두 거친 것입니다. 우리 법사위에서 대법원의 판단까지 내려진 사안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혹을 제기한다면 상권 분립의 원칙에도 반하는 행위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사시존치 모임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도 후보자는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미 형사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이라고 일명 증인이라고 참석했던 본인조차도 그 자리에는 있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증인들의 증인이라면 증인요. 행태를 가지고 후보자에게 대해서 이미 부적격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이 청문회에 임한다면 이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의원님들께서는 국무위원도 국무위원 후보자도 헌법상에 보호돼야 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위법한 행위를 했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자격 미달이겠지만 지금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어떤 것도 그 결격을 논할 정도로 위법 부당한 것은 없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단을 가지지 마시고 이 청문회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김도읍 간사님, 의사진행 발언이시죠? 오늘 우리 박범계 후보자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사전에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에게는 자료 제출 요구를 일정 시점 청문회가 진행된 뒤에 하자고까지 했는데 백혜련 간사께서 또 의사진행 발언을 하시는데 상당히 유감입니다. 어제 저희 우리 국민의힘에서 국민참여 청문회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백혜련 간사께서 잘 알지 않습니까? 정인 참고인을 한 명도 받아주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국민들께 박범계 후보자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 청문회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김소연 증인에 대해서 상당히 탄핵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검찰의 이 불기소 이유가 과연 적정했는지는 백혜련 간사께서도 법률가이기 때문에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도 이렇게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서 돈이 오고 가는지, 그리고 그 수법이라는 게 정말 저희들은 참 귀를 열고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놀랐습니다. 자, 백혜련 간사께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어제 저희 당만 김소연 변호사나 이종배 대표를 모시고 국민참여 청문회를 한 것이 유감이라면 지금이라도 합의해 주십시오. 그 정인들께 연락해서 정인들께서 동의를 하시면 오해라도 오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합시다. 동의해 주십시오. 김소연 변호사하고 이종배 대표. 그러면 깔끔할 일을 왜 여기서 그런 거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그러십니까? 근본적으로 민주당에서 정인 참고인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국민참여 청문회가 있었다는 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 민주당이 동의만 해준다면 저희들이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정인으로 출석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오후에 그분들 불러서 민주당도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금방 백혜련 간사 말씀하신 그런 내용 반박 질문을 하십시오. 그러면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네, 금방 발언하셨는데, 예, 신동근 의원님, 예, 잠시 후에 말씀. 예, 인천 서구의 신동근 의원입니다. 발언 좀 합시다. 예. 뭐 의사진행 발언을 조용히 좀 왔다 갔다 하세요. 하면서 하는 게. 저 시간 다시 돌려주세요.
예, 신동근 의원입니다. 오늘 청문회는 법무장관에 대한 능력, 자질, 도덕성 검증을 하는데요. 어제 국민의힘이 말하자면 법무부 장관 청문회를 앞두고 셀프 장애 청문회를 했습니다. 근데 말이 그렇지 저는 이게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 반대 결의대회를 했다, 규탄대회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시다시피 법무부 장관 박범계 후보자는 판사 출신으로 오랫동안 법사위원을 하셨고 또 법사위 간사를 역임했습니다. 따라서 법무행정의 전문가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했고 또 간사로 검찰개혁을 주도한 법무개혁의 또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선 국회의원을 역임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개혁 과도기에 법무부를 이끌어갈 그런 전문성뿐만이 아니고 소통 능력 그리고 또 균형 감각과 그 정무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 저는 적절한 후보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 국민의힘이 소위 이제 장애 셀프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한 두 분 김소연 전 의원 제가 보니까 이분 자기 이해와 요구에 반하면 무조건 소송하고 의혹 제기하고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당도 무조건 옮기고 뭐 이런 분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도 무혐의 처리했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재정 신청을 한 부분도 고법에서 기각을 했고 또 대법원 재항고까지 기각을 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증인으로 신청해서 하는 것도 문제이고 그다음에 사실 존치와 관련해서도 제가 듣기로는 역으로 오히려 이분들이 자기 의사들에 반한다고 그래가지고 후보자의 집에까지 숙소까지 찾아와가지고 다중이 와서 야밤에 뭐 협박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또 그 배우자가 있는 집에까지 찾아왔다 그러고 또 자제가 다니는 고등학교 학교까지 찾아와가지고 고등학생입니까 아니면 대학생입니까? 어쨌든 간에 학교까지 찾아와서 협박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오히려 저는 후보자가 피해를 당했다는 그런 정황도 있고 또 아까 백혜련 간사가 얘기하신 것처럼 이분이 증거도 없어요. 그리고 또 증인 채택을 안 해줬다고 그러는데 대부분의 증인들이 가족이거나 아니면 진행적인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사람들인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는 건데 저는 이건 뭐 정쟁성 흠집내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쨌든 간에 부적격적이라고 이거 청문회 하기도 전에 이미 답을 정해놓은 청문회 아닙니까? 답정너 청문회 저는 이건 결코 가당치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청문회에서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 네. 조수진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질의할 게 너무나 차고 넘쳐서 질의에 충실하려고 했는데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너무나 많아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관계만 꽉 짜서 좀 짚겠습니다. 우선 백혜련 간사 말씀대로 청문회는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죠. 바로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는 필요한 증인을 채택해달라고 몇 차례나 요청을 드렸습니다.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증인 채택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최후 통첩까지 보내왔습니다. 밤에. 그래서 우리는 도덕성 검증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증인 채택이 안 된다면 우리는 자체적인 청문회를 열 수밖에 없다. 왜? 그분들이 너무나 억울하다고 하니까. 억울함을 들어주는 게 바로 국회의원의 본류 해야 될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열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당이 증인 채택만 응했다면 효율적인 증인 채택을 숫자를 줄여서라도 응했다면 우리는 어제 그런 자체적인 청문회를 할 필요도 없었고 또 우리 국회 출입하는 기자들도 그런 어떻게 보면은 체력 소모를 할 필요가 굉장히 적었을 겁니다. 그 부분 분명히 강조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공천 헌금을 요구했다는 의혹.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죠. 이건 굉장히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혹을 짚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고시생 같은 힘없는 사람들, 이 힘없는 사람의 인권을 생각하고 힘없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것이 바로 국회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리고 백혜련 간사님은 삼권 분립의 정신을 강조하셨는데요. 입법부의 의무가 뭡니까? 행정부 견제하는 겁니다. 여당이라는 명분으로
이 행정부가 하는 일을 무조건 결사응의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입법부로서의 직무를 유기하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라면요, 작금과 같은 상황에서 청와대 앞에 가서 숙식농성할 사안입니다. 국민의힘이 바로 이런 걸 너무나 못하기 때문에 저는 부끄러운 겁니다. 국민의힘이 그래서 욕먹는 거예요. 그리고 신동근 의원님 말씀 제가 짚지요. 자, 법사위원 법사위 간사했다고 그럼 우리가 봐줘야 됩니까? 이런다면 국민들 눈에 우리는 제 식구 감싸게 하는 사람으로밖에 비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원칙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원칙을 원칙대로 한다는 것을 잘못했다고 한다면 이건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대단히 유감입니다. 네. 네, 백혜련 간사님 아까 네. 예, 김남국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잠깐 짧게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여러 가지 이제 지적을 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상대의 주장을 반박할 때는 명확하게 그 주장이 뜻하는 바가 뭔지를 좀 이해하고 논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방금 조수진 의원님께서 신동국 의원님의 말씀을 반박을 했는데 신동국 의원님이 후보자의 법사위 위원회 활동과 간사 그리고 사법개혁 특위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봐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봐달라고 한 적이 전혀 그런 주장을 한 바가 아니고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경험과 경륜, 전문성 그리고 그러한 어떤 사법개혁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두 경력을 이야기를 한 것이지 결코 봐주라란 말을 한 적도 없고 그런 의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조수진 의원님께서 전혀 엉뚱하게 혼자 곡해해가지고 상대가 주장하지도 않은 의견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한 논박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그 국민의힘 쪽에서 증인을 채택하지 않아가지고 그랬다라고 하는데 저는 법사위에서 이런 논쟁이 계속되는 게 굉장히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증인을 채택을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수사 중인 사건과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영향을 주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증인들 여러 증인들을 보면 가족이거나 아니면 고소 고발을 해가지고 수사 중이거나 또는 재판 중인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증인을 신청을 해가지고 그 문제를 여기서 증인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한들 국회에서 그 사안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실체적 진실을 가리고 이 사건을 정쟁화해가지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증인들을 여야 간에 합의해서 국회로 불러내는 것은 오히려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향후에 우리가 법사위를 계속 운영하면서 계속 이런 논쟁이 반복되는 것은 매우 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 청문회가 아니라 지금 그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금 진행돼야 되는데 후보자에 대한 어떤 정책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도덕성이라든가 이러한 것에 대한 어떤 질문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지금 보게 되면 어제 저도 오후부터 진행된 국민의힘의 그 열린 인사청문회를 봤는데 일방적인 그냥 나와서 증인이 이야기한 것들에 대한 일방적인 내용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공천 헌금과 관련된 부분도 후보자에 대해서 다 불기소 처분 났고 그 불기소 처분의 근거는 심지어는 어제 나와서 이야기를 했던 김소연 변호사의 진술에 근거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반박하지도 못하게 일방적으로 그냥 불러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인사청문회 그리고 그냥 불러가지고 일방적으로 듣고 일방적으로 결론을 내버리는 이런 인사청문회는 안 된다. 그래서 증인 채택을 했으면 문제가 되지.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좀 매우 부적절하다 보이고요. 오늘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가 지금 여기 계시기 때문에 후보자가 어떤 삶의 이력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후보자가 정말 삶의 정말 정의감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도덕적 가치를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왔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저희가 여야 간에 정말 가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무리해 주세요. 물어보고 또 후보자가 가진 또 여러 가지 검찰 개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어보고 하면서 정말 후보자가 가진 업무 행정에 대한 전문성을 물어보는 그러한 기회가 이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남국 의원 말씀도 사실과 다른 네, 다음은 유상범 의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들어보라고.
그리고 정인 참고인에 대해서 일방적이라고 하는데 오늘 후보자가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자, 위원님들 자중해 주시고요. 똑같은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지금 이거 뭐 전문에 지금 방해하려고 자꾸 아, 위원장 진행 위원장 하니까 위원장이 진행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의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김남국 의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는 후보자의 자질, 능력,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이고 대전시당 위원장입니다. 2018년에 그 상황에서 밑에 있는 그 소위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시의원으로 처음 들어온 사람, 구의원으로 처음 들어오는 사람에게 공천 헌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요구해가지고 구속까지 돼서 실형을 살았습니다. 본인이 법적으로 면제가 됐을지라도 그러나 그 안에서 벌어졌던 그런 일이 벌어지는 상황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검증해 보는 것은 후보자 도덕성 검증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관계자들 증인 신청했는데 그 증인 전부 거부했죠. 이것은 사건 관계인이라고 그럽시다. 그러면 명경의 사무국장으로 있는 박봉계 후보의 동생은 왜 거부했습니까? 그건 거부할 이유가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거부했지 않습니까? 아니, 중량견 대표 변호사가 사무국장이잖아요. 동생이 거기서 실제 운영을 한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지. 그 중요한 부분을 알겠다고 하는 걸 다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김소연 결국 변호사 결국은 민주당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공개 안 했으면 쫓겨날 일도 없었습니다. 정치라는 사람이. 그것이 어떻게 자기 이익을 위한 소송이겠습니까? 이거는 자기의 모든 불이익을 각오하고라도 사실을 밝혀야겠다는 공익적 차원의 제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린 들어야 됩니다. 그런 목소리를 듣지 않고 어떻게 국민들에게 후보의 적격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기회의 장을 여기서 만들어줬다면 여기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에서 그 기회의 장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가 그 김소연 변호사를 어렵게 모셔서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에서도 말씀을 들은 겁니다. 사실 존치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당사자들 주장과 후보의 주장이 너무나 다릅니다. 인사청문회에서 들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도 아니고 그 회장이었습니다.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기회가 박탈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가 그 상황을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알리고 싶어서 한 겁니다. 앞으로 우리 인사청문회가 적어도 더 이상 증인이 없는 예. 자, 여러분 의사 진행 발언을 신청해 주시는데 계속 하시겠습니까? 지금 거의 뭐 그 의사 진행에 관한 발언이라기보다는 후보자 검증에 대한 그 이 사실관계를 가지고 논박을 하고 계신데 계속 하셔야 될까요? 송기현 의원님 의사 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제가 뭐 가능한 저는 안 나설라 했는데 다시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왜 그 말씀하신 부분 그 증인으로선 우리 승낙을 우리 수용 안 했을까요? 왜 그분들은 저희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아니 우리 동의를 안 했냐? 우리가 승낙을 안 했냐? 동의를 안 했냐고요, 그죠? 그뿐 아니라 청문회의 본질을 벗어나는 정치의 장언을 만들어버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의를 안 한 거죠. 그분들이 만일에 정말 정상 청문회에 나와서 그런 부분 얘기할 수 있는 필요가 있다, 그 의미가 있다 하면 저희가 당연히 했죠. 근데 아시잖아요. 우리 이제 법조인들 계시잖아요. 법조인들 증인의 진실성, 신빙성 판단할 때 뭘 가지고 기준하나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편향성 가장 큰 저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했던 얘기 또 참고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이제 이가 정치회장이긴 하지만 적어도 법사이고 상당 부분의 법조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정도 점에서 우리가 법조인답게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소연 변호사 지금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입니다. 그죠? 맞죠? 그래서 당협위원 아니 그만뒀나요? 그 자료에 보니까 당협위원장이었다 그만두셨네, 그죠? 그리고 그동안 여러 차례 진술을 했는데 진술을 했으면 우리 법조인 출신 잘 아시잖아요. 최초 진술 가장 중요하다. 최초 진술 중요하다면 그 최초에 분명히 아니라고 진술한 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얘기해서 한다. 또 뭐 우리 사실존치 관련된 분들 최근까지도 고발을 했더라고요. 우리 후보자를. 아니 그 좀 우리 입장에서 뭐 고발인이 나와가지고 적어도 공당에서 하는 그런 행사에 나와서 고발인이 나와서 하는 거는 안 맞지 않습니까? 그거는 당이 어떻게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어떤 첫 번째 판단을 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가 분명히 정치의 영역이긴 한데 우리 법조인인 만큼 판단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단을 갖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판사 출신도 계시고 검사 출신도 계시는데 우리가 어떤 사건을 판단할 때 첫 번째는 예단을 갖지 말자. 이거 많이 합니다. 지금 근데 벌써 어제 저희들이 이 국민의힘에서 했던 그 열린 청문회 가지고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미 예단을 갖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저희도 청문회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꼭 할 수밖에 없는 거는 국민들께 예단을 줬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빨리 이제 이런 부분 하지 마시고 앞으로 청문회 할 때는 정말 이 자리에 집중해서 하시고 증인도 정치적인 어떤 것을 하려고 위해서 하지 마시고 정말 사실을 파악하거나 검증을 위한 증인을 좀 신청을 해서 요청을 해서 그런 증인을 불러가지고 같이 청문했으면 좋겠다. 저는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전주혜 의원님. 예,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입니다. 저희가 왜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냐면요. 오늘 아침에 저희 의원실로 이런 후보자실에서 만든 설명자를 보내셨죠. 지금 김소연 전 시의원 관련해서 보낸 것만 해도 이 정도입니다. 오늘 만약에 김소연 시의원이 왔다면 궁금한 건 물어보고 또한 후보자도 해명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됐겠죠. 그래서 그 진실 여부는 국민들이 판단하셨을 것입니다. 도덕성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제 국민의힘이 이런 자체 청문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요. 또한 한편으로는 오늘 이 자리에서 후보자의 변명의 자리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이고 부당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아까 후보자께서 동생을 증인으로 신청하면 좋았을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무장이기 때문에. 대표자를 얘기한 겁니다. 예. 인사청문회 관련 설명 자료도 또 보내주셨어요. 여기는 일방적인 이러한 해명밖에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가릴 수가 없거든요. 국민의힘에서 증인 신청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오늘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이러한 그 명경의 급성장에 대한 사실 시시비비를 가릴 수가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아까 후보자께서도 증인 신청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 양당 간사의 협의에 따라서 명경과 관련한 이런 증인을 채택함으로써 오해라도 실속이 있는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발언 신청이 있어요. 예, 김종민 의원님, 예, 말씀하십시오. 예, 김종민입니다. 저는 좀 약간 원론적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국회가 특히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최근 들어서 정치의 사법화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정치의 사법화를 우리가 왜 걱정을 해야 될까요? 정치하고 사법은 뭐가 다를까요? 이 점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다투는 일입니다. 정치는 주장과 의견과 판단을 다투는 일입니다. 본질적으로 저는 성격이 다르다고 봐요. 사실관계를 다투는 일은 사실이냐 아니냐, 유죄냐 무죄냐, 이건 제로섬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사실을 규명하는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정치의 일은 다양한 의견들 간의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제로섬 게임으로 한쪽이 망하고 한쪽이 흥하고 이런 결론이 나게 되면 정치는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사법이 들어오는 거를 우리가 최대한 절제하거나 조심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정치의 사법화를 우리가 문제를 삼는 건데 지금 이제 인사청문회가 좋습니다.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있겠죠. 그러나 인사청문회 이 하루 동안의 일을 가지고 어떤 사실관계의 끝을 규명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던 아니면 인사청문회를 하던 상임위를 하던 국회의 회의에서 사실관계의 종국이 밝혀지는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은 은폐되어 있는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한 출발이 국회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다양한 취재라든가 수사기관, 조사기관의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게 돼 있는 것이죠. 지금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그 사실관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주셨는데 어제 한번 얘기 들으셨다며요. 자료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판단하실 거 아닙니까? 그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박범계 후보자가 적격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오늘 토론을 하자 이거죠. 지금 여기서 사실관계 논쟁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과연 밝혀질 수 있느냐, 밝히지 못하고 그냥 흠집 내고 끝날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게 국회가 대의기관, 토론기관, 정치기관이 아니고 사법기관 중에서도 무능한 사법기관이 됩니다. 저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은폐돼 있거나 잘 안 알려져 있는 거라면 여기서 우리가 청문 과정도 밝힐 필요가 있지만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면 거기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의원님들의 적격 여부에 대한 판단을 중심으로 우리가 논쟁을 해보자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김도읍 의원님까지 듣는 거로 하면 어떻겠어요? 우리 장재현 의원님. 아니 첫 번째 질의자신데. 김도읍 의원님, 장재현 의원님 먼저 하시라고 하죠. 예, 장재현 의원님 먼저 하세요 그러면. 아니 양보하지 마시고 간사하세요. 민주당 안 할 거면 또 간사하고 나면 할 거면 할 거고. 아니 그럼 이 간사할 것이 아니에요. 뭐 하십시오. 의사진행 발언한 지가 기억이 안 납니다. 참 오랜만에 의사진행 발언. 한 달이 안 돼. 청문회 좀 합시다. 예? 21대 국회 들어와 가지고 참 집권 여당이 너무 야박해요. 너무 매몰차요. 야당이 정의 신청하면은 그거는 정치 공세고 여당이 정의 신청하면 자질과 도덕성 검증하는 겁니까? 어떻게 야당은 맨날 흠집 내고 발목 잡는 거라고 예단을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집권 여당에서 앞장서 가지고 청문회 이렇게 살벌하게 만드는 집권 여당 오랜만에 봅니다. 저는 박범계 후보자께서 너무 부드럽게 모두 발언하셔가지고 마음이 약해지려고 그랬는데 민주당 의원님들 막 저러고 정치 공세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독해지려고 그래요. 이 박범계 후보자한테 손해보는 겁니다, 이거. 박범계 후보자 싫어하세요? 그러지 마시고 이제 좀 그만하고 여당이 야당 공격 그만하세요. 오죽 답답하면 어저께 그 핵심 증인들 불러가지고 그 청문회를 했겠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로 이해하고 오늘 또 거기에 대해서 질문 시간에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벌써 몇 시입니까? 11시입니다, 지금. 청문회 진행해 주시기를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소병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전남 춘천 광양 곡성 구례갑 지역구 개연 소병철입니다. 저는 국회 등원해서 지금 이제 오늘 두 번째 청문회입니다. 오늘 우리 야당 의원님들 말씀이나 여당 의원님들 말씀 다 한 분 한 분 경청하고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번에 공수처장 청문회 때도 약간 좀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언론에서 후보자 신상, 사실 후보자 신상이라면 이제 도덕성 부분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족분들까지 좀 심하게 표현을 하자면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이렇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후보자는 정말 힘들고 괴로웠겠죠. 특히 가족들 생각하면은 신문 기사를 보면서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후보자가 같은 지금 민주당 의원이라고 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는 국민들께서 실망하고 지탄하는 공직자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공직 생활을 해보면 아까 우리 어느 의원님 말씀처럼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보통의 평범한 시민 이상의 절제와 조심하는 그런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 가족들은 무슨 죄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남편, 아버지보다 더 심각한 고통을 겪을지도 모릅니다. 과거 청문회에서 많은 후보자들이 특히 신상에 대해서 혹독하게 파헤쳐지는 걸 보면서 후보자한테 중요한 게 도덕성도 중요하지만 정책과 비전에 대한 부분도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저희 청문회는 번번이 매번 그 부분은 뒷전으로 밀려버렸습니다. 엊그저께 무슨 기사를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한복음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오직하면 돌로 치는 비유를 하셨습니다마는 그 다음 말씀이 저는 사실 항상 더 마음에 닿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지금 형사사법 구조가 대변혁을 겪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어깨가 무겁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공수처가 발족됐고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 대폭 축소됐습니다. 또 경찰은 권한이 비대할 정도로 집중됐습니다.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형사사법 구조가 변화가 있는데 실제 이 새로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지에 대한 우려 그리고 체감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한테는 그런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우리 후보자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물어보고 후보자가 준비하고 있는 경륜과 비전이 무엇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나 위원장님께서는 좀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청문회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의사진행 바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김도우 위원님. 예. 먼저 민주당 의원님들께 유감을 표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소연 변호사 같은 경우 정인으로 동의만 해줬으면 여기 와서 민주당 의원님들도 반박 질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인으로 받아주지도 않고 오늘 여러분들께서 김소연 변호사의 개인의 성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모욕적 비난을 한 부분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백혜련 간사님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그렇게 비난하지 마시고 정정당당하시다면 후보자가 깨끗하다면 김소연 변호사하고 이종배 대표 정인으로 동의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책임지고 오늘 오후에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소연 변호사 관련해 갖고 뭐 지금 사건 중이고 뭐 항고 또 뭐 재항고 해가지고 모두 기각되었다. 그런데 김소연 변호사 관련돼 갖고는 후보자가 검찰 수사를 받지를 않았어요. 그 여당 의원이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최측근이란 두 사람이 4월 11일 날 돈을 1억을 요구했고 그 당일 날 바로 김소연 변호사가 후보자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볼 때는 박근배 후보자가 그 측근들에게 엄중 경고하든지 캠프에서 배제를 시켜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박근배 후보자 그 당일날 인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해가 지금 돈 요구가 있어 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신사실조회라든지 박근혜 후보자에 대해서 하다못해 서면조사, 소환조사를 해야 돼요. 조사 네? 받았습니다. 소환조사를 해야 돼. 그 김동호 정도로 의원님. 해야지 그런 걸 다 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를 했다고요. 김도우 의원님. 자, 다시 조사 이야기하는데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요. 도덕적 범위를 넘어서서 법적으로도 공소시효가 남아있든 안 남아있든 문재인 대통령 말씀 잘하시대요. 실체적 진실 밝혀야 된다고 공소시효 지나도. 밝힐 건 밝혀야 되는 거예요. 특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도 되면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제안 드립니다. 김소연 변호사, 이종배 대표 정인 동의해 주십시오. 네, 백혜련 간사님. 네. 제가 법사위 간사가 되고 나서요, 이 인사청문회나 이런 것들의 기본 원칙을 항상 지켜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칙 중에 하나는 인사청문회법에 규정된 조항입니다. 재판 중인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증인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사청문회법상에 그것이 규정이 되어 있고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그 원칙하에 저는 증인 협상을 해왔습니다. 지금 김소연과 이종배 같은 경우는 이미 사건이 계속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으로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진짜 여러 가지 실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이나 할 말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도욱 간사님께서 김소연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박범계 후보자가 전혀 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후보자가 지금 옆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못했던 것 같은데요. 다 조사받고 무혐의가 났고 여러분들께서 말하는 윤석열 검찰에서 불기소를 했고 고등법원에서 또 대법원에서 모두 판결이 난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까지 우리 법사위에서 증인으로 불러서 한다고 한다면은 정말로 아까도 말씀드렸지 상권 분립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진흙탕 청문회를 우리 스스로 하겠다는 것에 자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도덕성 후보자에게 물어보면 되는 거죠. 이미 다 결정이 난 어떻게 보면 법원의 판단까지 내려진 사건에 대해서 우리 청문회에서 불러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왜 CCTV를 지금 도발을 해요? 그리고 발언권 얻어서 발언해 주시고요. 그리고 법무법인 명경과 관련해서도요. 제가 동생에 대해서는 거부를 했지만 더 오히려 법무법인 명경과 관련해서 정확한 진술을 할 수 있는 명경의 대표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부르자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제기하시려는 것들이 법무법인 명경이 왜 이렇게 급성장을 갑자기 했느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인 대표자는 박범계 후보자가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대답해 줄 사람이 누굽니까? 사실은 아니죠. 그 명경의 대표 변호사죠. 명경의 대표 변호사가 충분히 나와서 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 그 스스로 받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백간사가 그런 얘기할 거 없이 정인 동의만 해주면 여기가 불러서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진흙탕 청문회를 왜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후보자가 충분히 할 수 있고 더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오겠다고 얘기했는데도요. 그 판을 왜 백간사를 해? 한 얘기 또 하고 그런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원칙하에서 받을 수 없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의사 진행 발언을 쭉 모두 드렸습니다. 이제 더 하실 분들이 안 계시죠? 예, 우리 장재현 의원님 그만하시죠. 저 의사 진행 발언을 하시는 가운데 여당 의원님들도 그렇고 야당 의원님들도 그렇고
그 사실로 확정되지 않은 그러니까 이 그 각자의 의원님들의 이 견해에서 판단한 내용들이 이 그 서로 주장되고 또 뭐 논쟁처럼 되고 있어요. 이게 그 사실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야 의원님들끼리 논쟁을 벌이시기보다 여기 지금 그 국무위원 후보자가 나와 계시니까 직접 여쭤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무엇이 진실인지에 대해선 그러니까 주장이 아니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는 주장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뭐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있습니다만 더 이상 하지 않겠고요. 이 그 질의 순서에 따라서 장재현 의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슨 증인 참고인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에 합의를 해 오시면 표결을 하려고도 했고 그리고 또 이 뭐 저 논의가 여러 차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증인 참고인이 채택된다 하더라도 이 5일 전에 통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인 참고인이 출석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우선 합의가 우선이니까 뭐 필요하시면 두 분 사이에 그러니까 양당 간사께서 뭐 이 저 소회의실에 가셔서 따로 협의를 하시던지요. 그러니까 이 저 청문회 순서는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